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7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김수현 기자가 너무 많아서 네. 커튼콜 김수현. 뭔가 차별화를 해보려고. 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또 우리 사무실에서도 또 팬이 많아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네. 이미 전 세계 오페라 무대를 누비고 계시는데 한국인으로서 카운터 테너 선구자. 그죠. 여기까지 하면 좀 대충 또 눈치를 맞아요. 채셨을 것 네. 같아요. 세계 최정상 클래식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또 이제 새로운 시도로 네. 팬텀싱어 포르테나. 네. 맞아. 연습하고 왔습니다. 포르테나. 네. 포르테나로 정말 대중들한테 지금 엄청 인기가 많으십니다. 파리넬리의 환생, 세계적인 카운터 테너 이동규 씨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고요. 네. 네. 오랜만이시라고. 그렇죠. 네. 너무 감개무량. 네. 그리고 오늘 의미가 있는 게 네. 이동규 씨 이렇게 단독으로 그러니까 활동하신 거 그 싱어 이후에 네. 저희가 처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게 뭔가요? 어머, 저게 뭐예요? 어머. 와, 꽃다발이 왔습니다. 꽃바구니가 왔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저희는 아니고요. 네. 동규 씨의 첫 공식 일정을 축하드립니다. 이미경 씨 드림. 팬분이 팬께서 네. 팬님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송 이후에 예. 첫 공식 일정이라고 이렇게 챙겨주셨네요. 와, 어떻게 이거 먹을 아시고. 이거 약초 아니에요? 아키네지아.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네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사실은 네. 이동규 씨가 팬텀싱어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연락드렸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여간 그 방송 일정 끝나면 무조건 출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네. 근데 또 너무 좋은 성적을 내셨고. 네. 네. 저는 이제 그때 기자님이 저한테 그 콜 주셨을 때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 데뷔 때부터 거의 저를 기사를 많이 내주셔가지고 가지고 꼭 해줘야 된다.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 제작진들한테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럴 때도 소속사한테도 얘기드렸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첫 이제 제 뭐라 그랬지? 공식 일정? 공식 일정을 이제 김수현 기자님하고 이제 같이. 네. 사실 뭐 팬텀싱어 이전에 저희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데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2006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공연하실 때 처음 취재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국립오페라단 아니면 성남아트센터 이런 데서 이제 오페라 굵직굵직한 공연할 때 많이 출연을 하셔서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부터 너무 잘 아는 너무 훌륭한 성악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팬텀싱어에는 이제 신인으로 다시 신인의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이제 응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저렇게 젊은 후배들과 저렇게 잘 어울릴 수 있나 이런 것도 감탄하면서 이제 봤었죠. 네. 저는 그때 아마도 제 제자들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들하고 제 제자들하고 막 소통하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가 어떤지 알게 되고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랑 놀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제 제자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신인이 돼 보니까 어떠세요? 신인이 돼 보니까 좀 힘들긴 해요. 그나마 그래도 제가 클래식 쪽에서는 많이 이력을 쌓아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좀 신인인 만큼 또 이제 좀 프레시하게 스타트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클래식 쪽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어머 저분이 어떻게 저기 나오셨지? 깜짝 놀랐어요. 저 이제 방송 1차 나가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죠. 지인들한테 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네. 그리고 동료들한테 지금 그죠. 뭐니? 너 뭐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방송은 이제 한 회차씩 네, 많이 네. 출연했는데 네. 이렇게 고정으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이 어떤지를 좀 궁금해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나 방송국에서 무슨 많이 음. 커리어를 쌓는다면 근데 왔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예인들이 그래서 이제 팍팍 늙는구나 이렇게 밤샘을 하면서 이제 촬영하고 그러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좀 조언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대기 잘하고 기다리는 것만 잘하면 방송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것만 견디면 되는구나 했더니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방송 체질인가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 체질인가 해서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근데 굉장히 즐기시는 게 진짜 보였거든요. 네. 사실 뭐 클래식 이쪽 오페라는 할 만큼 이제 네. 굉장히 많은 작품 하셨고 해외에서 활동 많이 하셨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무대에서 이제 더 재밌게 놀아보고 싶다 이게 좀 저도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리고 원래 굉장히 유쾌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좀 그렇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출연 이제 오디션 베를린 현지 오디션에서도 그랬고 다들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막 약간 그런 분위기. 네. 그때 베를린 오디션 할 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제자들도 그걸 지원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저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했을 때 진짜 잠을 못 잃었어요. 하고 근데 진짜 오디션을 진짜 안 다닌 지가 진짜 오래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디션이란 이런 생소한 그런 또 옛날에 그 오디션 준비했을 때하고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오디션 할 때 클래식 곡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뮤지컬 크로스오버 곡들도 준비했어야 돼가지고 되게 많이 긴장했었어요. 아니 그 전에 콩쿨도 나가보시고 뭐 오페라 주요 오페라 할 때 또 오디션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근데 좀 그리웠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콩쿨 선수 생활할 때 그럴 때는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콩쿨 나가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 이제 맨날 만나는 친구들이거든요. 콩쿨 다닐 때마다 국제 콩쿨 다닐 때마다 근데 그런 느낌도 좋았고 좀 이제 제가 현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콩쿠르를 못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고 싶다. 좀 부러웠거든요.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나가서 막 상탑을 했을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또 나가고 싶다. 근데 나이가 안 되네.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팬텀이 딱 들어왔을 때는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나가볼까 하고 한번 나가볼까 하고 이제 좀 옛날 기억하고 욕망이 흘렀던 야망과 욕망이 흘렀던 그런 그런 기분을 좀 생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콩쿨은 나이 제한이 있나 보죠. 그럼요. 거의 있죠. 35살이 맥시멈이에요. 35도 조금 높은 것 같고요. 보통 한 30 정도면은 거의 못 나가요. 여자는 30살 막 옛날에는 32까지였는데 이제 막 줄어들고 그러니까 보통 30대 초반이면 이제 콩쿨은 더 못 나간다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목소리가 빨리 트니까 그러니까는 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좀 유리하고 남자들도 이제 나이가 적은데 목소리가 튼 애들이 있어요. 그들은 진짜 유리하죠. 저도 그랬던 케이스였고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쁨을 받았죠. 항상 막내였고. 근데 어느 순간 막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팀으로 계속 이제 하는 동안 하셨으니까 되게 좋으셨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혼자 하시다가. 근데 지금도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맨날 저 혼자 혼밥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기차 타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이동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멤버들이 픽업 오고 저랑 같이 이동하고 그런 게 너무 외롭지도 않고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외로움 타는 체질이 아닌데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있다가 없으면은 좀 뭔가 허전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아, 제가 그 이동규 씨 온다 그래서 예전에 화면을 좀 찾아봤는데 네네. 저희 거의 데뷔하실 때 제가 취재했던 화면이 있어요. 근데 화질이 좀 자글자글 하긴 한데 한번 볼까요? 볼게요. 네. 자, 오페라 라크메 중에 나오는 이 꽃의 이중창은 꿈결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본래 오페라에서는 연못에 배를 띄우고 연꽃을 따라가는 여성 2명이 부르게 돼 있지만 카운터 테너와 소프라노의 화음도 매력적이죠. 이 카운터 테너 이동규 씨. 국제 무대에서는 차세대 스타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에선 아직 낯선 이름입니다. 저를 보고 그냥 뭐 그 사람 카운터 테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음악인이라는 그런 걸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죠. 바로크 시대에는 이 영화 파리넬리에도 나오지만 거세한 남성 소프라노 카스트라토가 여성의 음역을 노래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죠. 예전에 카스트라토가 맡았던 역할을 맡는 카운터 테너는 두성과 가성을 사용하는 훈련에 의해서 여성의 음역을 소화하는데요. 최근 고음악 열풍과 함께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이동규 씨와 함께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임선혜 씨 역시 르네 야콥스 같은 고음악계 거장이 발탁한 단아한 목소리로 해외에서 장식음이나 성악가들의 아주 그런 작은 음까지 하나하나까지 관중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음악 하는 매력이죠. 네, 두 사람 모두 지난 2000년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나란히 성악 부문 결선에 올랐던 인연이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이 두 사람의 장기인 고음악 레퍼토리 중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남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네. 가성 비슷한? 예, 가성인데 사실 모든 남성들이 이런 성질의 그 목소리를 갖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동규 씨도 그대로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20년이 지났는데. 2006년인데. 어머니 귀여웠네요. 저 때 여러 번 제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만 보여드렸어요. 네. 저 때 이제 임선혜 씨랑 듀엣으로 콘서트를 누나도 하셨는데 아마 저 때가 아마 거의 데뷔였어요. 한국에서. 데뷔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꽃의 이중창 그 노래를 원래는 소프라노 두 하는 걸 이렇게 남녀가 같이 여성 이중창인데 그걸 이제 같이. 와. 그래서 너무 색다른데 또 좋았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듀엣 콘서트를 이제 이건 예고로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프리뷰를 한 거였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두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러브 듀엣인데 그게 이제 오페라를 실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콘서트지만 약간의 이런 그런 설정을 조금 설정을 좀 넣고 그래서 연기를 좀 곁들여 가면서 노래를 하셨는데 진짜 너무 소름 돋게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냥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는데도 마치 오페라에 내가 확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콘서트였거든요. 네. 그때 일부러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우리도 이제 연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예 그냥 지루하지 않게 그냥 세미 스테이지로 좀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자. 왜냐하면 그냥 퇴장하고 입장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 폼이 항상 있는 폼이니까. 근데 한국 이번에 우리 바로크 음악도 이제 선사? 아니, 선보이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선보이는 겸 그러면서 이제 좀 새롭게 다가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모르는 아리아들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꾸미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면서 봐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꾸며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연출 좀 해보고 근데 이제 저희 둘이 너무 호흡이 잘 맞으니까 그냥 눈만 봐도 그냥 손짓 발짓 안 해도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저는. 그래서 요때 하고 또 그 다음에도 임선혜 씨랑 또 공연하셨고 임선혜 씨 뭐 저희 이 프로그램에도 그 전에 나오신 적 있고 아까 퀸 엘리자베스 콩쿨 그때는 요즘이야 막 우승자도 막 나오고 하지만 그때는 파이널리스트 결선에 올라가기도 힘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같이 그때 결선에 진출하셨다고. 그때 2000년도에 누나랑 저랑 같이 이제 파이널리스트로 올라갔어요. 12명 파이널리스트였는데 그때 이제 유일하게 이제 동양인 또 한국인이 또 두 분이 결승에 올라가서 그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죠 저희는. 너무 없을 때라서.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차별이 있었던 인종 차별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
돋보이려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승 때. 네. 그때 누나 뭐 진짜 이렇게 잘했는데. 뭐지 끝나고 음반? 네. 음반이 나와 있는데 동양인 딱 2명 트랙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최 측에다 막 항의하고 했는데 뭐래요? 그때 어쩔 수 없다 벌써 나간 거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저희가 좀 화가 나 있었죠. 네. 진짜 참 그게 불과 23년 전인데. 23년. 네. 근데 또 길다면 긴 세월이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요즘은 이제 젊은 이제 성악가들, 예술가들이 워낙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정말. 거의 한국 성악가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막 콩쿠르 가면 1, 2, 3등 중에 한국 사람이 없으면 이제 좀 허전하죠. 뭐 대학교 입시 때도 거의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콩쿠르예요. 대학 입시들이. 특히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럴 때는 너무 많으니까. 그죠. 성악 부문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친구들끼리 싸움이니까 어떻게 하면 튈 수 있을까. 저는 제자들을 양성할 때 아니면은 입시 준비시킬 때 한국인들 싸움이다. 어떻게든 달라야 되고 어떻게든 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저희도 곡 해석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연기 모놀로그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연기로 가자. 이제 모놀로그를 진짜 열심히 준비시키자. 그렇구나. 발음도 좋아야 되니까. 어쨌든 선배님들이 다 길을 잘 닦아놔가지고 그냥. 근데 사실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과 그 이후에 그 커리어를 쌓는 거랑 또 별개 문제잖아요. 별개고 운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그 운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좀 되게 힘든 것 같고 뭐 수상을 받고 1등을 하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 일이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속사가 붙었었고 그리고 1등 한 후에 붙었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숙제를 하고 제가 오디션 여기 해달라. 여기 해달라. 여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누가 온다. 제가 같이 하고 공연하고 싶은 지휘자들 이번에 이 도시에 온다. 제가 그때 도시에 있을 거니까 오디션 만들어 달라. 막 이런 저희도 막 전화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들어와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근데 이제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적극적으로 제 매니저한테 이렇게 여기 해달라, 여기 해달라, 여기 붙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 커리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똑같지 않나요? 방송 안에서도. 그렇죠. 아까 이제 제자를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그럼 카운터 테너가 제자로 많이 오나요? 의외로 카운터 테너들이 저한테 안 와요. 그래요? 저는 근데 소프라노 테너를 제일 많이 오고요.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는 많이 없고 근데 오면 제가 좋아하죠. 그렇죠. 좀 그 레퍼토리는 다 알고 비슷하니까. 소리도 많이 내줄 수 있고 하는데 이제 카운터 테너들은 무서워서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카운터 테너 제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좀 엄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성부니까 좀 더 진짜 더 멋있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와주세요.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거기 같이 출연하신 오스틴 김. 그분도 처음에 내가 뭐 우상처럼 막 이러잖아요. 선생님 막 이러다 이제 나중에 형 아니 뭐 할 때 너 나와 막 이러고 그래서 진짜고 할 때 오스틴을 만나게 된 게 제 운이었죠. 또 그 친구가 또 나오게 된 것도 제 운이었고 제가 이번 시즌에는 팬텀 시즌에는 몇 명의 카운터 테너가 나올까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스틴 같은 거물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편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줬고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거의 울타리 네. MZ 세대와 제 노땅이 네. 세대 집안에서 이제 중간에 울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울타리면서 이제 다리처럼 네. 지금 많이 이어졌어요. 그 친구. 네. 저는 너무너무 고맙죠. 네. 그러니까요. 그냥 봐도 알겠더라고요. 두 분이 정말 케미도 너무 잘 맞고. 그 친구 딱 대기실에 들어왔는데 저는 카운터 테너라고는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베이스겠구나. 좀 아우라가 있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은 조였어요 저랑. 그래가지고 지금 이동현 선생님 저 이동규 선생님 이래요. 처음에는 지금 예 안녕하세요. 그럼 성부가 뭘까요? 이제 베이스신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카운트 타임인데 놀라가지고 제가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베를린에서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기억이 났어요. 그 친구 저한테 연락을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바빴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때 그 친구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었어요. 근데 그때 만났었으면 더 불편했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것도 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진짜 프레시하게 그냥 형 동생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었다고 했다고 그랬으면 지금 형이라고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번에 보면서 이제 그 오스틴 김 씨가 콘트랄토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렇구나. 카운터 테너도 이게 음역대가 다르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소프라노 같이 뭐 리릭 소프라노, 스핀토 소프라노, 레제로, 콜로라도로 다 있잖아요. 성부 타입이. 근데 저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소프라니스타라는 타입이 있고 소프라니스타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음역대를 거의 소프라노 음역대. 여성 소프라노 음역대고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음역대가 있는 성부가 저고 그리고 콘트랄토 성부 저음이 더 멋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오스틴 김 성부가 되는 거죠. 거의 음역대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카운터 테너가 일반적으로 오페라에서 메조 소프라노가 하던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요즘. 그쵸. 그러니까 거진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메조 소프라노가 예전에 그게 원래 남자 캐릭터인데 메조 소프라노가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지 역할이라고. 거의 로맨틱 에라 그 뭐라고 하죠? 낭만주의 그 낭만주의 음악 이후는 바지 역할이었어요. 다 여자들이 했던 역할이었고 그 전은 글루크까지 그 로시니 거의 로시니 때까지는 거의 막바지였죠. 카스트라토가. 카스트라토. 근데 이제 만약에 모차르트는 케로비노라는 역할이 있잖아요. 피가로의 결혼에 케로비노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카운터 테너가 아니었고 소프라노가 했던 소프라노 초연을 소프라노가 했죠. 초연은 또 소프라노가 했었나요? 아마 그 코시 판투 때 나온 데스피나를 초연했던 그 가수가 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뭐 티또의 자비에 나오는 세스토 역이나 안뇨 역은 그때는 이제 거의 카스트라토를 썼죠. 오페라 세리아. 이제 심각한 오페라는 카스트라토를 썼고 코믹 부파는 거의 이제 여자들을 썼던 것 같아요. 바지 역할들은. 그 이번에 팬텀싱어에서 그 심사위원 하셨던 손혜수 씨가 전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했던 그 피가로의 결혼 제가 그 공연을 봤거든요. 거기서 그 케루비노 역할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역할이 보통은 메조 소프라노가 하죠. 근데 이제 남성 그 카운터 테너가 하는 거를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죠. 신선하고. 사실은 그게 남자인데 그동안 여자가 했던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자가 하기에는 그 전에 캐나다에서 제가 케로비노 역을 한번 하셨어요. 한번 하고 온 거였거든요. 그때도 제가 181이라는 키고 근데 이제 그 역할이 3살 막 사춘기 소년의 그런 역할인데 제가 그때 데뷔를 할 때 이 역할 데뷔할 때 제가 181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출가님이 세트 무대를 다 큼직큼직하게 했어요.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작아 보이게끔 할 수 있게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연출이 됐었는데 이제 네. 한국에 와서 케르비노 역할을 했을 때는 이제 야구장 네, 맞아요. 컨셉으로 갔으니까 그때도 이제 좀 사춘기 소년의 그런 향기를 풍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막 수염도 나고 막 이랬는데 좀 맨날 깎고 막 이랬어. 맞다. 네. 그때 되게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굉장히 순진한 약간 그런 사춘기 소년 성장을 빨리 한 성장. 그래서 그 케르비노의 아리아가 굉장히 들으시면 아마 아실 텐데 되게 좋잖아요. 엄청 좋죠. 그리고 어렵고 모차르트 장르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반주를 들을 때도 되게 막 심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어떻게 진짜 럭셔리하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천재이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천재인 만큼 노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심플하면서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플을 메꾸기가 되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챌린지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가가 되는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또 약간 뭐 그지? 막 그지가 아닌데 갑자기 피치. 피치. 그게 좀 옛날이랑 좀 달라졌다고 뭐 그 얘기도 재밌었는데. 예를 들어 바로크 시대의 피치면은 415라고 피치라거든요. 헤르츠라고 해서 지금 현대 피치보단 반음이 내려가 있어요. 옛날이요. 옛날 바로크 시대의 피치는 근데 지금은 441, 2로 조금 높아졌는데 모차르트 시대 피치는 430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대에서 반의 반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반음도 아니고 온음도 아닌 이 사이죠. 그래서 좀 절대음감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 미치죠. 그런 그 시대의 노래 그 피치를 맞추려면. 그래가지고 그 시대 때 노래 불렀으면 그 피치의 노래 불렀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지금은 좀 높아졌기 올라가 때문에 있는 상황이니까. 모차르트 부르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이제 피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악기가 진화되면서. 그러니까 예전 바로크 시대 악기면은 그때 도로 조율을 했으면 그 도와 우리 현대 악기의 도는 이제 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악기가 자꾸 왜 그렇게 음이 점점 올라가고 다니냐. 노래 부르는 사람 힘들게 해요. 그러게요. 요즘 가수들도 고음역대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들 노래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안 그래요? 계속 고음을 고음역대 많이 오시니까.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고음악 원래 많이 하셨지만 고음악이라고 하는 그 바로크 시대 음악은 좀 작은 데서 이렇게 아담하게 이런 데서 연주를 하고 듣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악기도 다르고 근데 지금 현대는 이게 막 큰 공연장에서 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하니까 멀리까지 음이 나가려면 아마 그러면서 악기도 개량이 되고 하면서 점점 조금씩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때 뭐 바로크 시대 악기 그 특히 스트링 현악기든 이제 거의 스트링이 겉현이라고 하잖아요. 가지고 양의 창자 그리고 실버 메탈이 아닌 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극장도 작았고 해서 이제 그런 볼륨감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요즘 막 3,000석이 넘고 막 3, 4천 넘잖아요. 근데 그걸 채우기까지 그 고음악 현악이나 악기로 채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아마 진화가 되면서 피치도 올라가고 그래야 좀 더 귀에 잘 들어오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드시겠네요. 근데 이제 카운터 테너는 주로 이제 고음악 레퍼토리가 많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카스트라토가 했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음역대니까 고음악이 좀 많죠. 근데 요즘 이제 현대 음악 이 많이 지금 카운터 테너 많이 쓰임을 받고 있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저는 이제 거의 세계 초연 작품을 많이 하긴 해요. 좀 힘들죠. 절대음감이 있으면 진짜 쉬울 텐데 저는 절대음감이 없어가지고 현대음악 하기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출도 재밌고 근데 이제 좀 음악을 배워야 하는 과정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빨리 배우는 성격이라 그래도 절대음감 그런 능력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동규 씨 오신다고 해서 이제 그 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그래서 저희 한 10시간 해야 되나 이거 이 너무 많이 해도, 와서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중에 일부만 골라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뭐 궁금해하시는 게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궁금하네요, 저도. 네. 그러면 뭐 먼저 카운터 테너를 처음에 했던 계기 이거는 사실 많이 말씀을 하셨죠. 아까 기사도 많이 나가고 네. 카운터 테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그때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무슨 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제가 그때 합창단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베이스 파트하고 소프라노, 알토를 다 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요? 네, 이제 소년 합창단에 있었으니까 전부 다 이제 파트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너 같이 부르는 영화가 나왔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보라고. 그게 파리맨이에요. 네, 솔직히 거기에 좀 야한 장면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봤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곡, 울게하소서를 제가 월드비전 선명히 어린이 합창단 하면서 그 노래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반갑고 이런 음악이 여기서 나오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가? 지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진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다양하게 잘하는 게 많았는데 문과로 가기엔 좀 아깝고 제일 잘하고 제일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며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했을 땐 그때가 음악이었고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는 클래시컬 음악을 진짜 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팝송 듣고 가요 듣고 그럴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파리넬리 사운드트랙 OST를 샀죠. CD를. 그래가지고 그때 들었는데 그거를 진짜 닳도록 들었어요. 스크래치가 막 나도록 들었어요. 그게 어딘가 집에 있을 거예요. 그 CD가. 그래가지고 비디오도 사고 그때 그 파리넬리 음악을 듣고 이 길이다 해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이제 입시를 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마웠던 건 제가 월드비전 선명히 어린이 합창단에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성악발성 기초가 성악발성이에요. 저희 합창단은. 그래서 그때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레슨을 못 받고 그냥 혼자 트레이닝 해가지고 우연도 아니지. 제가 감사하게도 오진을 봤는데 장학금 주겠다고 오라고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이제 멀리는 이사 갈 자금이 없으니까 그냥 밴쿠버 있을 때 밴쿠버 음대에서 주셨으니까 그때 거기서 그냥 머물게 됐죠. 그랬구나. 근데 옛날에는 무슨 유튜브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혼자 하셨을까 싶네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서빙 보고 그러면 팁이 나오잖아요. 외국은 팁 나오는 거는 무조건 다 CD를 샀어요. CD를 사서. 그래가지고 콩쿠르 다니고 막 그럴 때는 진짜 CD를 이만큼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악보도 맨날 이만큼 들고 다니고. 지금은 그냥 PDF로 그냥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 그냥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그렇죠.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때에 비하면 모든 게 음악도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CD 모으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이제 독일로 이사를 갈 때 제 보물이 CD였어요. 그때 한 4,000개의 CD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몇 박스를 보내는지 몰라요. 아직도 제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게 CD네요. 그럼 베를린 집에 가면 이제 그 CD가 잔뜩 쌓여 있는. 그렇죠. 그렇구나. CD 모으는 게 취미였기 때문에 CD 많이 모으셨잖아요. 그쵸? 옛날에 그렇죠. 맞아요. 다 어디로 갔지? CD가 또 귀해서 값이 나가던데. 근데 다 짐이더라고요. 진짜 이사 다닐 때마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전형적인 바로크 시대 오페라와 다른 시대의 오페라를 연기할 때 각각 요구되는 게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제가 시대를 좀 잘 탄 건지 아니면은 제가 시작할 시기에는 바로크 음악을 오페라의 연출이
현대화돼 있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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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바로크 제스처가 있었고 그런 바로크 옷을 입고 정형화된 그런 트렌드였는데 제가 시작할 무렵에는 현대화돼 있었어요. 그게 막 그래서 저한테는 좋았죠. 왜냐하면 동양인 자체에서 바로크 옷을 입고 바로크 제스처를 한다는 이런 컨셉이 좀 안 어울렸을 거라는 그런 해보기는 했는데 좀 그 끝물에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 트렌드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유럽으로 딱 이사를 가고 이제 커리어가 시작됐을 땐 거의 현대화 모든 걸 현대화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편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 물이구나. 물 만난 펭귄처럼 헤엄치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연기를 다 뿜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장르에 묻히지 않고 그냥 현대 음악이면 현대 음악, 아니면은 낭만 음악이면 낭만 음악, 아니면 바로크면 바로크대로 그냥 통일해서 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편했죠. 그럼 그렇게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역할? 오페라에서? 제일 바로크 시대의 역할은 핸델의 오를란도. 네. 오를란도의 그 광란의 아리아도 있고 제가 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친 광란의 씬이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매드씬. 네, 매드씬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런 역할이면은 제가 정말 그런 역할이 러브콜에서 오면은 하겠다고 하죠. 네. 그렇구나. 네. 좀 코믹한 역할을 좋아하고 아니면은 근데 진짜 진지한 역할 하기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코믹하면 진짜 막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기라는 거를 무대에서 어떤 연기를 하면 내 거를 만들 수 있지라는 거를 맛보게 해준 게 케루비노. 진짜 14살 그 사춘기 소년. 제가 갓 캐나다에 왔을 때가 13살이었거든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데뷔 무대가 진지한 왕자 역이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진지하게 노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근데 멀티를 해야 되잖아요. 노래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는데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막 진지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나갔는데 이제 케루비노 역하면서 개구쟁이 역할이잖아요. 제가 이거다 하면서 막 돌아다녔거든요. 이거 쉬워지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진지한 거 맡았을 때는 더 쉬워지고 이게 경험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인생은 다 경험인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트면 또 그게 또 쉬워지고 다 방송도 그렇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그 무대 위의 연기에 대한 생각 이것도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답하신 게. 연기에 대한 거는 연기자들이 메소드 훈련을 많이 하죠. 메소드 연기 훈련을. 근데 그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되어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요. 작품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런 것도 해보기도 했고 근데 제일 잘 맞는 거는 이 캐릭터에서 내가 어느 때 이 캐릭터를 했었을지가 저 고민을 먼저 해요. 아니면 이게 웃긴 캐릭터다 그러면 내가 웃겼을 때 있지 그거를 가지고 와요. 이 캐릭터 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캐릭터를 만드는데 이 캐릭터가 안 맞는다. 그러면 내 걸로 만들어 이 캐릭터를. 아주 못된 역이다. 그럼 내가 못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 못된 역할을 하죠. 못된 적은 없습니다. 못된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이번에 팬텀싱어에서 부르셨던 노래 중에 드망 넥시스파 그거 노래할 때 약간 그런 그 노래할 때 이제 포르테나 멤버 애들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 노래가 저희 4명한테도 정말 뜻깊은 노래고 그리고 정말 감정을 다 쏟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기 때문에 가사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해야 될지 작전을 짜야 됐어요. 네아폴리스는 네아폴리스대로 한번 우리다 하고 그냥
한 방에 먹이자 하고 가져왔던 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악곡이 아닌 그냥 크로스오버 곡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여르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니면 감수성 있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걸 고민을 하면서 이제 네.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니네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노래를 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일은 존재하지 네. 않는다는 네. 이런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있는 지금 이 순간에게 충실하자.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돌아가신 제 교수님을 회상을 했어요. 네. 그때 저가 어렸을 때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저를 맡으셨고 그분이 이제 어머니셨어요. 저한테는 정말 캐나다에 어른이 없이 생활하다가 이제 그분이 저의 어머니가 되셔주셔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곁에 못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싶다 하고 회상을 하면서 그 노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다른 멤버 친구들도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네. 그분들을 회상하면서 그분 앞에다 두고 우리 노래할 때 이 어디언스 관객들이 네. 그분이다 하고 생각하고 노래하자 하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데리고 와 하면서 이제 사랑해 하면서 이제 같이 그 노래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거 할 때 진짜 정말 이 막 쏟아붓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그거를 다 느끼잖아요. 맞아요. 근데 노래하시는 분들도 정말 집중 몰입해서 진짜 최고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굉장히 그 노래를 솔직히 말해서 1라운드 때부터 가져갔어요. 제가. 근데 이제 팀을 못 만난 거예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가져갔어요. 네. 근데 저하고는 너무 잘 맞는데 네. 이제 팀을 이뤘을 때 같이 해줄 친구들을 못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파이널 결승 팀이 구성이 되고 이제 이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하고 던졌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색깔도 잘 맞고 감수성도 너무너무 잘 맞고 해가지고 그래 이거다 하고 해가지고 이제 선곡을 들어가서 따냈죠.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 곡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군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뜻깊었던 선곡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하셔서 그런지 저도 그 가사가 사실 그냥 들으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가사 해석이 나오니까 진짜 가슴에 사무치게. 근데 그 노래가 쉬운 노래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진짜 해석하고 진짜 음역대도 너무 높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음역대 조절하는 그런 과정도 좀 힘들었고 근데 힘든 만큼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400명 관객들이 계셨는데 400명 분들이 이제 막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 400 투표 중에 393표가 나왔어요. 7분 빼고 다 우리를 찍었던 거죠. 아주 저는 그때 정말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듣는 분들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얘기를 해도 너무 막 마치 지금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기립박수를 처음 받았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솔로를 했었어요. 그때 라우다테 도미눔을 했었는데 모차르트. 그래서 솔로를 맡아가지고 노래했는데 소프라노 음역대로 제가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뿅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막 한 10분 동안 거의 기립박수 났었어요. 제 고등학교 그 홀에서. 저희 학교가 좀 음악으로 좀 유명한 합창으로 유명한 학교였기 때문에 그 환호와 그 응원이 저한테는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이제 팬텀에서 드망 넥세스파 할 때 그때 기분이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잊고 있었던 이런 기분들이 계속 생성됐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팬텀하면서 내가 이랬지, 이랬었지 하면서 진짜 과거를 다시 살고 있는 그런 느낌. 진짜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중간에 물론 뭐 오페라 많이 출연하셨고 네네. 뭐 커튼콜에서 열광적인 박수 많이 받으셨지만 요번에 이 관객의 환호는 또 더 특별하게 너무 달랐어요. 저한테는 너무 달랐고 한국 관객이 제일 어렵긴 해요. 한국 관객들이 수준도 높고 그리고 뚫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팬텀 팬분들이 정말 열광을 뿜으시면서 저희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이렇게 응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걸 이제 거의 맨날 댓글에서도 막 올라오고 클럽 팬클럽에서도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읽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를 받으면서 저는 팬텀 이 방송이 임했던 것 같아요. 팬클럽도 제일 먼저 생겼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팬텀 싱어 하시면서. 그래서 팬텀 아니 저 팬클럽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큐리어스. 근데 그게 중간에 한번 팀 이름으로 나왔었잖아요. 원래 큐리어스죠. 그 호기심이 단어, 호기심 제 인생 좌우명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예요. 맞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 어떨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큐리라는 제 이름을 따서 us 그래서 우리들 그래서 우리 팀명 이거 어때? 했더니 애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또 제 팬클럽에서 투표가 나왔어요. 우리 팬클럽 이름을 어떻게 할까? 이제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큐리였었던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아마 그 방송 보시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운명이구나. 그러게요. 큐리어스. 운명적인 순간을 많이 만났어요. 이번 해. 그러게요. 저희 노래를 한번 들을까요? 그렇죠. 얘기 듣다가 또 깜빡. 뭘 들을까요? 슈베르트 마왕도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거부터 들을까요? 그럴까요? Was wirkst du so bang dein Gesicht? Siehst, Vater, du den Erlkönig nicht, den Erlenkönig mit Kron und Schweif. Mein Sohn, es ist ein Nebelstreif. Schöne Spiele spiel ich mit dir. Manch bunte Blumen sind an dem Strand. Meine Mutter hat manch Gülen gewandt. Mein Vater, und hörst du nicht, was Erlenkönig leise verspricht? Sei ruhig, bleibe ruhig, mein Kind, in Türenblättern säuselt der Wind. Wird feiner Knabe, du mit mir gehen, meine Töchter sollen dich warten schön. Meine Töchter führen den Nächtlichen ein und fl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Sie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Mein Vater, und siehst du mich dort, Königstöchter am düsten Ort. Mein Sohn, ich seh es
blau, es scheinen die alten Weiden so grau. Ich liebe dich, mich reißt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willig, so brauch ich Gewalt. Mein Vater, jetzt fasst er mich an, ecke ich und mir ein Leid getan. Den Vater grausend, reitet geschwind, hält in Armen das ächzende Kind. Reicht den Hof mit Mühe und Not.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 저 때가 아마 2008년도? 그때 2007-8년도일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막 다른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표정이며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냥 예. 슈베르트 마왕이 이제 한 사람이 노래하지만 캐릭터가 여럿이 네 사람이 예. 네. 네. 2008년도 같아요. 진짜. 아, 2008년이요. 네. 네. 그러니까 화질은 안 좋지만 그래도 저렇게 2008년이네. 아, 네. 아유, 옛날 생각 추억이 돋는. 풋풋하네요. 네. 저 때 저희 집에서 조금 샘물이 나와서 머리가 노랬나? 네, 한동안 노란 머리 하고 네, 제가 많이들 하셨으니까. 좀 그냥 머리 그때 거의 노란색 블론드로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래가지고 좀 특이하게 보이려고 틸라고 한 건 같지는 않은데 네. 그냥 저도 이제 좀 겉멋이 들어서 네. 개성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패션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무대 의상 같은 거는 네. 어떻게 고르시는지. 네. 무대 의상 같은 경우는 제가 현역 뛸 때는 여자들은 맨날 바꿔 입고 예쁜 거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맨날 턱시도 아니면 연미복 입으니까 왜 남자들은 저렇게 입어야 될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연미복을 안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작을 해갖고 그냥 그려갖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일러한테 가가지고 아니면은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공부하는 친구 아니면 제 친구의 또 남편이 또 패션 디자이너가지고 그 형이 또 이제 연결해준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가져가서 제작을 해요. 네. 해가지고 거진 제가 솔로 공연하는 옷들은 거의 50-60%가 제가 다 제작해가지고 만든 옷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디자인을 하신다고 이게 컨셉이 다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옷감도 제가 사갖고 정말요. 이제 만져보고 옷감 파는 데 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단추까지도 제가 여긴 단추 이걸 달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유별나죠. 요번에 방송할 때는 그런 거는 아니셨어요? 초기에는 제 옷을 입고 나갔고, 근데 이제 팀으로 할 때는 이제 맞춰 입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의상팀이 들어왔죠. 그래서 의상팀이 들어와가지고 제 몸에 맞게 좀 골라 오시면은 저는 이 옷이 더 예쁜데요. 이거 입어봐도 돼요? 하면서 입어보고 하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실장님이 이제 제 스타일을 아시니까 이제 알아서 또 제 스타일대로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이거 입어도 돼요. 그 돈고 할 때 그 옷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 옷은 칼라 칼라풀 하고 이제 셔츠만 제 거고 그때 이제 칼라는 이제 정해주셨는데 전 핑크 어울릴래나 했는데 이제 핑크가 또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입겠다 하고 이제 거의 신호등 쪽으로 갔죠. 이제 삼색 신호등 80년대 맞게. 아니 중간에 막 이렇게 바느질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코로나 때 취미를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진짜 항상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는 친구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네 집이죠. 누나하고 형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던 그 누나네 가면 그 누나가 이제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막 뜨개질도 맨날 하시고 제 재봉틀질 하고 막 이러시니까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누나 좀 가르쳐줘.
해가지고 배우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 제 마스크 제가 막 만들고 제 걸로 진짜요? 제작을 해가지고 다니고 해가지고 옷도 제가 막 만들고 막 파우치 같은 거 다 만들고 뭐 가방도 만들고 친구들 애들 그걸로 막 선물하고 가성비 굿. 그리고 제가 안 입는 옷들 해가지고 다 리사이클 해가지고 천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아주 안 입는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청바지 옷감이 제일 좋아요. 네. 청바지 버리지 마세요. 네. 그 옷감 다 주세요. 네. 막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불보 막 이런 거 그 천을 다 쓸 수 있으니까 비계 만들고 막 제가 다 만드는 그런 취미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할만하네. 제 꿈은 내 연미복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 또 꿈이 또 생기셨네. 끝내는 제 옷을 입고 나오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하나 만드는데. 네, 정성이 옷만 얼마나 따고 들어가요. 그냥 시켜야죠. 전문인. 그렇구나. 참 재주가 많으시다. 맞아요. 재주가 많으세요. 또 이제 다른 질문. 네. 그 콩쿨 질문 하셨는데 아까 참가 에피소드 빈 얘기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까 퀸 엘리자베스 콩쿨은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콩쿨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다른 콩쿨 BBC 카디프 콩쿨도 BBC 나가셨고. 카디프도 그때도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요? 그때 저희 담당 주의자가 캔슬 해가지고 급하게 섭외를 해온. 그럼 제대로 리허설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급하게 오신 지휘자님이셔가지고 저희 조 음악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 우승자는 그 지휘자님이랑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지휘자님이 맡았던 조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냥 아예 그냥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죠. 그게 진행에 좀 문제가 있었네요. 그것도 좀 비하인드. 그래서 제가 결승에 못 올라갔던 이유도 그거인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놀랬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인기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인기상도 제가 탈 줄 알았는데 커벤가든 그 로얄 오페라 엉썸블 거기 있는 영화 프로그램에 있던 그 친구가 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나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 너가 탔어야 되는데 내가 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너가 이거를 진짜 잘해서 탄 거니까 즐기세요 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 비냐스 콩쿠르 할 때는 스페인이 좀 소매치기 도둑들이 많아요. 스페인 특히 바르셀로나에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접수하려고 이제 리세우 극장 앞에서 다 모여 있어요. 이제 접수하기 전에 그럼 이제 선수 뛰는 애들 다 있잖아요. 그럼 애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 차례가 와 접수를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있는 파우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권이 있었고 지갑 다 있었거든. 그때 신청비를 냈어야 돼요. 그때 100 몇십 유로였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 동안에 진짜 이러고 앞에서 애들이랑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누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지갑만 쏙. 제 카드 다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신청비를 가지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는 이제 여행자 수표. 지금은 없죠. 이제 안 쓰죠. 그때 여행자 수표를 좀 넉넉히 가져와가지고 반은 호텔에다 두고 반은 그 지갑에 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수표를 가지고 캐시를 하고 이제 신청비를 다시 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갑은 못 찾으셨어요? 못 찾았죠. 아이고. 이제 카드도 그때 어려웠을 시기였기 때문에 카드 빚으로 간 거였거든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진짜 페덱스로 하루 만에 보내줄 수 없냐 막 울면서 전화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 또 이제 아니다 업보가 또 그때 알았죠. 그때 잃었던 돈을 배로 1등을 해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콩쿠르에서 거기 때 상을 다 휩쓸었죠. 비냐스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돈으로 그 상금으로 빚 다 갚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불운과 함께 했지만 결국에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했어요 그때 진짜.
개털터리로 갈 뻔했어요. 네. 에피소드가 있으셨고 네. 또 이제 오늘 말씀하시면서 제가 한국어가 조금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팬분께서 모국어를 평소에 한국어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우리 모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언어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쵸. 언어 공부가 몇 개나 하시는지 궁금하시대요. 모국어를 진짜 힘들어해요, 한국어를. 왜냐하면 형들이랑 놀았기 때문에 은어밖에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면은 은어밖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더 친근감 있게 저한테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말 나오면은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한자가 나오면 더 못 알아듣고 사사성어 이런 거 나오면 더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은어밖에 안 썼던 기억이. 사실 은어가 또 이제 발음의 구절이 좀 많잖아요. 그거 연습을 많이 했나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30분 정도 한국어 하면은 혀가 꼬여요. 지금처럼. 혀가 좀 가끔 꼬이고. 해외 생활을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가셨으니까. 근데 뭐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페이킹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국어는 뭐 태어났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제 캐나다 가서 이제 배운 거니까 영어하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또 2개국어를 하잖아요. 프랑스어. 프랑스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읽으면 좀 이해하는 정도. 그런데 성악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 5분만 얘기하다 보면 이제 탈로 나죠. 그리고 이제 독어. 이제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탈리아어도 해야 되잖아요. 이태리어도 제가 배우려고 이태리 공연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좀 연수를 하긴 했는데 이태리어는 이제 이해하는 정도 하면서 이제 좀 서바이버 거의 서바이버는 한 5개국 하는 것 같아요. 일본어까지 해서. 일어는 제 2외국어였으니까 고등학교 때 점수 달라고. 일본은 치워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팬텀싱어 이제 그 이전 시즌도 있었는데 나가신 거 아니셨어요? 그 전 시즌에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혜수 형이 계속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 앞에서 내가 재롱을 떨어야 되나 막 이런 식의 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꺼려하고 있다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작년에 4년 만에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너무 누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자주 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지인이 팬텀 이번에 한다. 지원해봐라. 근데 팬텀?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 제가 6월 달에 왔었는데 마감을 제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는구나. 근데 또 이제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11월까지 연기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한 2달 했던 거, 한 2-3달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11월 달 때 마감 이틀 전에 하자. 고민 끝에 하자. 그래가지고 해보자 하면 보내나 보자 해가지고 제가 막 영상을 막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막 심장이 콩콩 뛰었었어요. 오디션 볼 때 합격했다 그런 옛날에 느꼈던 그 느낌이 다시 와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죠. 또 만약에 하셨던 뭐라 그래도 말이 안 나오냐. 이게 직접 이렇게 출연해서 무대 위에 서 보신 게 더 좋은.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 분들은 그 날만 오시더라고요. 그랬으면은 저도 차라리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노래하고 싶다. 이런 혜수형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나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 거 잘한 것 같다. 해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제가 크로스오버를 노래를 많이 했지만 오히려 그 팬분들이 오히려 또 클래시컬 음악을 찾아주시더라고요. 크로스오버도 좋아하시지만 이제 그 이외로 클래시컬 음악을 찾아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시컬 음악을 또 다시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네네. 그런 희망도 있었고. 예전에 처음 카운터 테너로 한국에서 활동하실 때는 그때 약간 팝페라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네, 나요. 제가 무슨 아리아를 해도 오페라 네. 아리아를 해도 네. 대중들은 거의 팝페라라고 지금 인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뚫지 하고 고민 중에 네. 의외로 팝페라 크로스오버 뮤직을 했는데 의외로 클래시컬 음악을 찾아주시는 분이 이제 거꾸로. 많아져가지고 네. 이건가 네. 하면서 네. 이제 이걸 뚫어야 되나 많은 네. 응원에 정말 저는 힘을 많이 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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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노래하신 게 굉장히 많아서 근데 네.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그 암모니아 에비뉴도 네. 직접 선곡을 하신 거로. 네. 네. 그 음악이 80년대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얼핏 들었던 그런 음악이었기 때문에 왜 선곡 과정에는 거의 막 20곡, 30곡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막 돌려보다 이 노래 좋다. 좋다. 이거 옛날에 들었던 노래 같기도 하고 찾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프로그레시브 락이니까 그때 또 붐이 일었던 90년대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들었던 음악이었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데 근데 그 와중에 제 팀에 광진이라는 락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락은 뭐 하나는 해야 되겠다. 또 저는 이제 장르를 계속 바꿔가면서 노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락을 한번 해볼까 가지고 선곡을 들어갔는데 마침 선곡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송폼을 막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에 맞는 소리로 제가 좀 이펙트를 많이 넣고 아카펠라도 처음 시도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대곡이 된 거죠. 최애의 곡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런 알람 파스스 프로젝트 같은 그런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또 다른 뭐 음악 좋아하는 들으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팝 많이 들었고 가요도 많이 들었고 댄스 뮤직 전 클럽을 좀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나이트를 좀 요즘 나이트라는 못당이라고 하는데 클러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하우스 디스코를 좀 좋아해가지고 또 디스코 막 그래서 돈꼬가 나온 거고 그 이제 블러디 메리 같은 그런 하우스풍의 팝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시도를 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춤을 추기 싫어하는 참가자들도 많아가지고 그걸 뚫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요즘에도 그런 비슷한 음악을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집에 있으면 아예 음악을 안 들어요. 이상하게도 그냥 침묵의 음악이 더 좋고 그냥 조용한 게 좋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음악이라는 게 일이 됐다는 인식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시 팬텀 오고 나서는 다시 음악을 듣게 되고 계속 선곡하면서 음악을 들었다 보니까 좀 이게 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부터 재즈를 좋아했지만 재즈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날에 맞게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요. 청소할 때는 뭐 댄스 음악을 많이 듣고요. 춤추면서 청소하는. 궁뎅이 흔들면서 하죠. 그렇다면 제일 좋아하시는 오페라 아리아는 뭔지? 의외로 제가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가 제 음역대가 아니에요. 저는 라보엠의 미미의 아리아 돈델리에따를 제일 좋아해요. 돈델리에따 그게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아리아. 너무 슬프다. 왜냐하면 그 아리아가 짧아요. 짧은데 임팩트가 있고 감정을 진짜 2, 3분 만에 그냥 쏟아내야 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제가 제자들이 좀 고음역대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리릭 아니면 스핀도 소프라노들이 오면은 그 곡을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곡 해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그럼 해봤대요. 그럼 해볼까 하면서 제가 피아노 치면서 띵띵띵 누르면서 치면은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너무 좋다. 그래서 또 제가 익숙한 스타일로 제가 바꿔주죠. 그 재미로 제가 리릭 소프라노들을 가리킵니다. 그 노래를 리릭은 이 곡을 꼭 가져와야 돼요. 저한테 시험곡이에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동규 선생님을 모시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이 노래를 그렇죠. 최애 오페라 아리아. 이 얘기는 진짜 새로운 얘긴데요. 자, 다음 분은 심사위원들한테 호평이나 혹평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또 그
또 그마저 탈락 대상자가 돼 결과를 기다리실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갔던 그때의 심정, 또 그걸 이겨냈다고 하신 건 또 어떤 마음이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모든 평가가 다 똑같았어요. 좋건 나쁘건 저한테는 배워야 될 점, 아니면 저는 근데 솔직히 칭찬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평을 받으려면은 비평을 받았으면 좋겠고 혹평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칭찬 받으면 좀 어색해요. 네. 저는 이상하게.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아직도? 네? 아직도 그러세요? 아직도 그래요. 칭찬을 받으면 이러고 쪼그라들고 이제 겸손한 게 아닌데 저는 그냥 좋아서 잘해서 노래를 한 거기도 했고 내가 무대에 있으면은 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냥 그 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딱 거기서 빙의 된 상태, 그 무대가 나오면은 다시 이동규가 된 상태니까 그때 칭찬을 받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비평이나 호평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모든 지금 팬분들도 진짜 요만한 거 다 찾아내시잖아요. 네. 근데 심사위원들은 더 많이 찾아내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호평되는 게 더 저는 익숙하고 더 나은 이동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평을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평소에 오페라 출연하시고 했을 때도 만약에 리뷰가 안 좋았다 이러면은 리뷰가 안 좋았다? 그럼 더 잘해야죠. 근데 거진 이제 연출에 대한 리뷰가 더 많기 때문에 노래에 대해서는 진짜 못하지 않는 한 이렇게 비평을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잘해야지. 그리고 제가 알죠. 제 자신이 알잖아요. 못했으면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이게 호구가 안 갈린다. 호불호가 없어요. 호불호가 없습니다. 어떤 평을 받든 호불호가 없습니다. 저는 다 통일해서 받습니다. 걸러냅니다. 네. 저희 비발디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공연에서 나온 영상인가요? 이거는 지금 뉴렌베르크에서 독일 뉴렌베르크에서 지금 초연된 비발디의 바야제트라는 작품인데 제가 거기서 타이틀롤을 맡았죠. 아주 나쁜 놈. 바야제트가 사람 이름이군요. 전 타멜라노. 이제 바야제트는 이제 바야제트 아니면은 타멜라노는 두 개의 타이틀이 있는데 전 타멜라노라는 나쁜 징기스칸 피를 받은 차의 왕이에요. 보시겠습니다. Una sorte
네. 오페라 공연 영상도 네. 보셨습니다. 진짜 시간이 그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데 또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서 바쁘셔서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있고 싶지만 네. 이게 마무리에 괜찮은 질문이 있어요. 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고 이제 팬분께서 얘기하시면서 그런 분께 또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하셨습니다. 저랑 포르테나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근데 최선을 다할 뿐이었는데 그리고 제 음악과 아니면 저희 팀의 음악을 들으시고 힐링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요. 음악을 하는 제 소명이라고 하나 제가 왜 음악을 저는 이제 제자들을 받으면 너 왜 음악하니?부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니? 이런 질문을 먼저 해요.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음악을 했으면 무슨 음악인이 돼야 되는지, 예술인이 돼야 되는지 물어봐요. 먼저 이제 특히 처음 저한테 사사받으러 온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음악 얘기를 풀면서 저는 이런 탤런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부를 위해서 써먹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써먹느냐 아니면 제 음악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전시켜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 머리에 계속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 뭐예요?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거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하지만 그래도 이 노래에 인해서 정말 힐링 파워를 진짜 품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기까지 정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항상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일하는 게 노래하는 게 그냥 일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린 내 자신이 너무 싫었고 그 와중에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까도 안 되겠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할 이 시기에 이제 팬텀을 도전하게 된 건데 도전해서 진짜 대중들하고 너무 가깝게 된 계기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팀이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내가 겪어왔던 그 모든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뜻깊고 정말 내 자신이 고마웠고 그리고 이 기회를 받은 내 자신도 고마웠고 이 기회를 사용해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 기회를 주신 이 제작진들하고 그리고 방송국하고 저는 진짜 복 받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로 이제 김수영 기자님 다시 여기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제 데뷔부터 봐주셨던 분이시니까 너무 고맙고 해서 진짜 나이 들어서 호르몬이 이게 안 되는지 울음이 계속 나와요. 왜냐면 감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방송 출연하면서 정말 이 감정을 어떻게 쓰다듬어 줘야 될지 이런 훈련도 정말 많았고 그냥 질러보자 그러면서 그냥 감정대로 가자 그냥 울어버리자라는 그런 용기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우리 팀의 음악으로 인해 힐링을 받으셨다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더욱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이런 파워를 품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활동해오신 그러니까 카운터 테너 이동규로서의 또 커리어가 있고 또 앞으로 포르테나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오페라 무대나 이런 데서 봐왔던 팬분들도 계시고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결승 팀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제 영원히 같이 할 친구들인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역을 뛰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욕심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6년 이상 동안 지금 현역을 떼왔던 이 오페라 커리어를 진짜 어렵게 쌓아온 이 커리어를 놓기는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오페라한테도. 네.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하면서 진짜 내가 아닌 역할을 빙의 돼가지고 하는 이 희열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팀한테 미안하지만 진짜 다른 공연들은 다 캔슬할게. 네. 근데 오페라 공연만큼은 내가 해주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해해줄 수 있겠니 했더니 당연하지. 형이 어떻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내 동생들이 오페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우리만 잊지 말아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잊겠니? 해가지고 그래 오페라 그냥 진짜 많이는 안 하고 한두 개, 많아야 2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스케줄은 다 비고 이제 너희들한테 올인하겠다 하고 합의를 봐서 고맙게도 그 친구들도 합의를 봐주고 해서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커리어 우리 팀 구성하고 제 개인 활동 그리고 전 특히 또 저희 팀에서도 개인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또 그 개개인의 또 멋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서포팅을 저희가 서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충분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거의 막내 같은 맏형이라고 제가 너무 애교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좀 민망하게 좀 잘 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눈가가 살짝 촉촉한 게 저도 지금 호르몬이 가지고 사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예전 앨범을 제가 사서 제가 많이 들었던 앨범인데 요즘 다시 찾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무슨 품절됐던 이 CD가 다시 이제 나오더라고요. 다시 찍어서, 저야 감사하죠. 리플렉션이라는 이런 제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제가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던 분인데 이제 물론 이 공연계 클래식 하시는 분들 그쪽 팬들은 많이 아셨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동규 씨라는 이 훌륭한 음악가를 알게 돼서 저도 너무 굉장히 보람. 저도 근데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런 도움을 줘야겠다는 또 한 가지가 제가 중년 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거의 40대 들어오면은 이제 그 midlife crisis라고 하죠. 그런 걸 다 겪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이런 희망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고 계시는 저희 나이 또래 연령 때 그분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팬텀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중년의 희망. 40대가 중년인가요 혹시? 그냥 갑자기 제목을 그냥 달아버리시네. 많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붙잡고 싶지만 이제 가셔야 돼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악가 이동규 씨의 활동 또 포르테나의 활동 다 볼 수 있다니 너무 좋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얘들아 저희는 포르테나였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3명. 다 보이실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